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아주 조심스럽지만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절반 이상 지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다리, 밤에 2번, 3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자꾸 깨는 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노년내과 진료를 하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이 쥐어짜듯 아픕니다. 위장은 문제가 생기면 속이 쓰리고 토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 묵묵히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오래된 기계와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소변색은 맑은 편입니까? 아니면 진한 편입니까? 밤에 화장실은 몇 번 가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 책임지느라 내 몸은 늘 마지막이었지요. 하지만 70대가 된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몸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아닙니다. 단지 5가지 원칙입니다. 딱 5가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숨을 돌릴 시간을 얻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환자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혈압약만 조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7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생활 원칙 몇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 물 마시는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 그리고 과일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4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음식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콩팥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라면 국물, 이것들이 매일 식탁에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트륨이 상당히 많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콩팥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바로 나트륨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콩팥은 그것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70대의 콩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기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마치 오래된 펌프처럼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을 계속 퍼올리다 결국 고장이 나는
펌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물은 조금 덜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 혈압이 내려가고 붓기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한번 살짝 헹궈 드시는 것입니다. 맛은 조금 약해지지만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 콩팥에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휴식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만 덜 짜게 먹어도 좋겠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은 더 적게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장, 아니면 바나나 하나.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주 가볍고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에서는 이 아침 식사가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침 시간의 몸 상태에 있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긴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콩팥의 여과 속도도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야간 근무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직원이 적고 기계도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갑자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의 미세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과일만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 오렌지 주스 한 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내분비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을 때 혈당 상승 속도는 식사 후보다 약 2배 이상 빠릅니다. 이것은 콩팥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 속 삼투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만 드셨습니다.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몇 년 동안 계속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 정도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신장 수치도 조금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따뜻한 식사를 먼저 드십시오. 죽이나 밥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그렇게 3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05로 내려왔습니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생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장 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혈액순환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콩팥도 서서히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겨울 아침에 자동차 엔진을 천천히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어들면 엔진이 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예열하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국이나 죽이 좋습니다.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다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커피를 드십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공복 커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위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밤 동안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뇨작용이 생기면 몸은 더 탈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콩팥에게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식사 후에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위와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빵입니다. 빵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빵은 생각보다 많은 소금과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식빵에는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빵 한 장에 약 15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두 장이면 이미 300mg입니다. 거기에 버터나 잼이 더해지면 당분과 지방이 더 올라갑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런 아침 식사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밥 한 공기, 된장국이나 미역국, 계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식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콩팥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7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 몸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유행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식사입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천천히 씹는 식사.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실제로 바꿔놓은 원칙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아침에도 과일을 드시고 식사 후에도 과일을 드시고 저녁에도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3번 과일을 드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과일이 왜 문제입니까? 과일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식단 원칙입니다. 과일은 음식이 아니라 간식처럼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분입니다. 과일에는 자연당인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적당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둘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고 근육 움직임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는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콩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를 드시고, 점심에는 바나나를 드시고, 저녁에는 키위와 오렌지를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경계선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과일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방법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한 번만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주스 대신 씹어서 드십시오. 그렇게 3달이 지나자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섬유질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장치와 같습니다.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주스로 마실 때 혈당 상승 속도는 과일을 씹어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입니다. 사과 하나를 씹어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2개, 3개가 들어갑니다. 결국 과일을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씹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은 밤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듭니다. 마치 공장이 야간 근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아침에 피곤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드시려면 오후 시간에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 또는 오후 3시쯤.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과일의 적당한 양은 하루 약 150g에서 200g 정도입니다. 작은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입니다. 또는 배 몇 조각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충분한 영양을 얻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 공복에 급하게 먹으면 몸이 놀랍니다. 식사 후 천천히 씹어 먹으면 몸이 편안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씹어 먹으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식사 후 1시간 뒤, 주스 대신 씹어서, 저녁 늦게는 피하기.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년 뒤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 한 조각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적당하게.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나이가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기를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대신 밥과 김치, 국, 그리고 채소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근감소라고 부릅니다. 노년 건강에서 근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 전체의 대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끊지 마십시오. 다만 적당히 드십시오. 이것이 4번째 식단 원칙입니다. 단백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단백질 대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한 토막, 닭고기 조금, 두부 반모, 이 정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점심에 고기를 많이 드시고 다른 식사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도 조금, 점심에도 조금, 저녁에도 조금,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아주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도 결국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도 편안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조금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생선을 드시고 계란을 하루 하나 드시고 두부를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콩팥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을 조절하면서 식사를 바꾸자 몸 상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3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단 올라가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을 다시 공급한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백질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두부, 콩나물, 된장, 이 음식들은 한국 식탁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콩단백질은 비교적 콩팥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된장국을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된장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나트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물은 조금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은 매우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흡수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계란을 기름에 많이 부쳐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은 소화도 편안합니다.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기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생선, 두부, 계란,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4번째 원칙입니다.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 있게 드시는 것.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이 들어오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콩팥도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에는 신경을 쓰지만
시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입이 심심하면 먹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드시고 밤에 간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의학적으로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심장도 리듬이 있고 호흡도 리듬이 있고 콩팥도 리듬이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활동이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몸의 대사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콩팥의 여과 기능도 낮 동안이 가장 활발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이 휴식을 준비합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맥박도 느려집니다. 콩팥의 여과 속도도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야간 근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는 돌아가지만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음식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심심해서입니다. 또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의 음식은 콩팥에게 작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쉬려고 할 때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경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3번, 4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주무셨습니다. 항상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견과류와 과자를 조금씩 드셨습니다.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잠도 훨씬 깊이 주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콩팥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물도 시간에 맞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오전 중에 1잔, 점심 이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많은 물을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콩팥도 충분한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물은 낮 동안에 충분히 드십시오. 하지만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조금 줄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으면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옵니다. 소화기관이 놀라게 됩니다.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잠깐 쉬고 다시 한 숟가락. 이렇게 드시면 몸이 훨씬 편안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서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쉬는 것. 이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5번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드십시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물은 낮 동안에 나누어 드십시오. 밤에는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드십시오.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몸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잠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콩팥도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리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아주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아침에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것, 그리고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 이 5가지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건강 비법을 찾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좋다, 어떤 특별한 음식이 콩팥을 살린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북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박정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지만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콩팥 수치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건강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하던 대로 삽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해가 지면 쉬고, 저녁에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걸어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콩팥도 같은 것을 원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생활,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과 음식 속의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이 일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도 콩팥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참 성실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한 장기라도 평생 과로를 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콩팥이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식단 원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 아침에 따뜻한 식사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과일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 당분과 칼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균형 있게 먹는 것. 근육을 지키면서도 콩팥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피로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검사 수치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의 습관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식습관이 달라지면 몸도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에서 옵니다. 오늘 한번 잘 먹고 내일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오늘 국물을 조금 덜 드셨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셨다면 그것도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셨다면 그것 역시 좋은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년 뒤 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은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몸에게 이제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천천히 먹고, 조금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